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에 그리스가 디폴트를 면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이 최근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이어서 은행들도 역시 무더기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국내장 개장 전에 무디스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 6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내 코스피는 이 같은 글로벌 호황제 속에서 다시 한번 2,000선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발렌타인데이에 주고받는 초콜릿처럼 달콤한 장을 예상하고 싶지만 분위기가 어떤지는 잠시 뒤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동시호가 상황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살펴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72포인트 정도 빠진 2003.02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2000선 회복을 했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2000선을 계속 지켜줄 것으로 예상을 되는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동시호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2% 가까이 올랐던 삼성전자가 오늘도 0.09% 소폭 오르면서 108만 4천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현대, 기아, 현대, 모비스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추가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현대차가 강보합권, 기아차가 1%대 상승이 예견이 되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 역시 0.69% 상승으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보합으로 장을 마쳤던 포스코는 오늘 1% 정도 더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LG화학,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등등도 오늘은 약세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유주는 좀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금융주의 흐름도 오늘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SO일도 0.7%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LG가 한 1% 정도 하락 출발할 것 같고 후남석유 역시 2% 하락한 37만 4천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LG 디스플레이는 소폭 상승으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대제철이 약보합권, 또 삼성화재도 0.2% 정도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6거래일째 상승 시도를 하는 겁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0.4% 밀렸던 셀트리온은 오늘 강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코스피보다 상황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보합권에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서울반도체, CJ ENM, SK 브로드밴드, SFA가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다음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 장 개장 전에 전해졌었는데요. 오늘 보합권 내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1% 이상 오를 것 같고요. 장이 이제 곧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2월 14일 화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크게 밀리면서 출발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보합권 내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출발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코스피 쪽부터 가주십시오. 네, 지난주 수요일날 2,000포인트를 6개월 만에 돌파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2,000포인트 선에서 어느 정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약간 불안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쪽에서 매기세가 들어오면서 2,005포인트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밤새 유럽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리스 긴축, 의회의 긴축안 통과가 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유럽시장이나 미국시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장 마감 후에 또 무디스가 유로존 9개 신용등 국가에 대해서 신용등을 강등했기 때문에 장 초반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약간 소폭 약세가 예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시장 자체가 바로 뭐 상승 모멘텀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유효합니다만은 좀 더 강력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약간은 자리매김을 한다 말씀드리겠고 아침 동시호가는 2,000포인트를 이탈한 1,993.53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6.21포인트가 하락 출발했고요.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 2,000포인트라는 상징적 의미가 갖고 있는 건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수에서 사실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하는데 과연 그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든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사실은 바닥권에 있을 때보다는 고점에 있을 때 약간은 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위치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시가상위 종목 몇 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삼성전자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0.74% 하락한 107만 5천 호가 들어오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저께 기관 특히나 투신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3인방 같은 경우는 한 0.7에서 1%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2만 3천 원, 모비스가 29만 2천 원, 기아차가 6만 9,1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역시나 지난주 약간 큰 반등을 보인 이후에 이틀 연속 조정을 보인 섹터가 화학 섹터인데 화학 섹터는 오늘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0.7% 하락한 41만 1천 원, 현대중공업이 0.15% 하락한 32만 8천 원. 금융주 같은 경우도 조금 조정세 깊어지는 모습인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9% 하락한 44,250원 효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제유가죠. 사실 어저께 국제유가가 WTI가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만은 사실 최근에 중인주 흐름 같은 경우는 굳이 국제유가와 바로 연동되진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 SOL 같은 경우는 1% 정도의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잠깐 살펴보면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한 142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나 한 60억 정도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좀 특징이 어제 기관이 들어올 때 전체 금액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투신하고 기타 법인에서 좀 매수가 나왔다는 것이 좀 특징이었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는 투신은 별다른 포지션이 없는데 기타 법인에서 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의 차익 수준 욕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시장도 잠깐 살펴보면 베이시스가 확실히 이제 만기 이후에 1m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는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지금 아침에는 개장 3분 만에 500억 원대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대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지원가치 1 미만으로 갔을 때는 매수가 유입되기는 조금 불안한 조건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다시 글쎄요 여러 번 좀 올랐습니다만은 무디스의 어떤 시중 등급 강등 여파가 약간은 심리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 차익 욕구를 좀 만들어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6.21포인트 빠진 2000선 밑에서 장을 출발했고요. 지금 또 2000선 탈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흐름 보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38% 상승한 535선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일단 찾아보게 되면 일단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들이 좀 이렇게 좋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주들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은 보여줬었는데 이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주들이 그렇게 강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었다는 그런 측면들이 좀 매수세를 유발시키면서 지금 상위주 위주들로 일단은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수 자체를 좀 끌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잠깐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요. 최근에 들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 상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 17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지금 3억 원 정도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그 개인만 13억 원에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들만 나올로 계속해서 좀 매수세를 보인다는 거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그 코스닥의 전체 업종들로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전반적으로 강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종이 목재 업종들이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에서 장 초반에 3.6%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건설이라든지 운송,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도 역시 같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건설이 1.8%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운송주들이 1.3%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뭐 IT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정보기기가 1.1%대 그리고 소프트웨어 역시 1.1%대 그 뒤를 이어서 일반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1.1% 상승하면서 일단 IT주들 그 코스피에 있는 IT주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일단 부품주들 반등세를 좀 보이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반대로 보게 되면 일단 오락문화 업종들은 최근에 들어서 약간 그 상승세가 좀 이렇게 강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약 0.3%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비금속 업종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학주, 출판 매체 복제까지 좀 약간씩 조정받고 있다는 점 좀 투자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 한 테마들 좀 잠깐 보게 되면 오늘 그 역시나 그 4대강 테마들 좀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약 13%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뒤이어서 그 북한과의 이제 대화 때문에 지금 남북 경협주들도 지금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보게 되면요.
일단 물 산업들 약간 좀 조정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물 산업들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들자면 해파리 때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물이 현기성으로 좀 바뀐다는 얘기가 돼서 그런 쪽으로 좀 테마가 불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런 점도 테마에 있어서 그런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AS 받겠습니다. 어제 TK 케미칼을 주셨었죠? 네, 맞습니다. TK 케미칼 오늘 2,820원, 어제 제가 매수한 2,100원대에서 구성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TK 케미칼 올해 실적 전망을 지금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제시했던 시나리오 추세에서 일단 보호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손절가로 주셨던 2,700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만 않는다면 보유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예. TK 케미칼 올해 실적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서 추가매수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주셨던 종목 AS 받아봤고요.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말씀 종목은 삼익 악기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가정용 피아노 전문 제조업체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중국 악기, 역시 이제 시장의 성장성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역시 이제 선진국과 반대로 중국은 그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이런 수혜를 둘 수 있고요. 자녀에 대한 집중 투자와 더불어서 이제 소득과 교육 수준이 상승되면서 역시 이제 피아노 보급률이 지금 현재는 낮아 있습니다. 낮은 상태고 선진국이 30% 이상인데 중국은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삼익 악기가 이 고가 시장 진출과 더불어서 이 브랜드 질을 확대하기 위해서 독일의 벡스타인사와 이 디테일러사, 뭐 세계 1위 브랜드인 스타인 웨이사를 인수하면서 이 고품질의 피아노 원천 기술을 보유하면서 전문 연주자용 피아노 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한 모습이고요. 역시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중국의 매출 확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중국과 한중 FTA를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수출이 관세가 없는 그런 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성장 동력으로 실적으로 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세계적인 악기주사 타임 웨이사의 인수로 인한 이 중기적인 시너지 발생을 줄 수 있습니다. 역시 동사가 브랜드 이미지와 이 비즈니스 창출로 인한 그 시너지 효과 뭐 이런 측면에서 세계 최고 악기주사인 이 스타인 웨이사를 인수를 했는데 현재 나스닥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분법 이익도 올해 지난해 한 45, 올해는 한 70억 이상의 지분법 이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올해 실적 대비해서 초점 밸류에이션 3,000원 이상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5년 동안의 동사의 PER 수준은 한 PER 20배 정도 이런 수준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초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월 이후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도 다시 한번 매수세 한 3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까지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삼익 악기를 시가 공략주로 주셨는데요. 오늘 급상승합니다. 2.4% 오르고 있는데 이 가격대 매수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가격대 매수가 가능하게 보이고요. 일단 그동안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2,000원 초반에 일단 매수를 말씀드리겠고 2,300원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1,900원 하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시가 공략주 삼익 악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달러원 환율은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는데요.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1원 10전 상승한 1123원에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라고 그랬던가요? 그리스의 타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유로화가 장중에 1.328선까지 상승했다가 1.31선까지 하락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유로화가 결국에는 이제 저항선을 뚫어내지 못했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개장 전에 무디스에서 이탈리아와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은 강등이 됐습니다. 각각 한 단계, 두 단계씩 강등이 됐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신용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점들도 사실 이제 맘 놓고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런 소식 때문에인지 코스피가 소폭 하락으로 약보합으로 출발하고 있고 환율도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증시라던가 환율 그리고 채권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유럽계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위험자산 기준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 환전 수요가 사실 이제 있으면서 달러원 환율이 하방을 하락해야 정상인데 그런 모습들이 좀 사실 딱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점들도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1120원에서 1127원 사이에 레인지 등락이 가능해 보입니다만은 달러 선물 거래에서 외국인들이 2,000계약 정도 순매수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보다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레인지 상에서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외환시장 출발 상황 봐주셨고요. 채권 시장도 봐주십시오. 네, 채권 시장은 그동안에 많이 금리가 상승한 거에 따른 저가 매수, 대기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방향성을 상당히 상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국고 3년물이 3.45%를 위로 넘어가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증시가 2,000포인트를 상회하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국채 선물에 있어서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통한채를 중심으로 1조 원 이상의 채권 현물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요인은 그동안의 수업 베이시스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재정거래 여력이 상당히 줄어들었었는데요. 최근 들어 정상화가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에 대해 재정 차익 거래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역시나 국고 금리는 현재 레벨에서 조금 더 상승하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격을 지지할 공간은 사실 적습니다. 국채 선물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의 지지선이 무너진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증시 출발과 함께 일본 증시도 출발을 했는데요.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국내 증시는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 증시가 소폭 밀리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어제 전해졌었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이 2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함께 봐주십시오. 예, 현재 니케이 지수 8,987.11포인트로 0.13%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하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승 계속 이제 시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9,000포인트에 대한 도전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도 있고, 부정적인 소식도 지금 시장에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 구제금융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코멘트를 했던 건데요. 그리스가 이체 금융을 받는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해지면서 일각에서 이제 제기되는 우려감이 이제 조건부 구제 금융이 될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각국의 지도자들이 2차 구제 금융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무리 지음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 구제 금융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전일 이제 무디스가
이런 긍정적인 소식을 뒤로하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을 포함한 유로존 6개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아시아 시장이 지금 비교적 어제의 호재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단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GDP 관련된 소식 연율 기준으로 2.3% 감소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수출 감소 때문에 일본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이 됐었고, 그리고 연율 기준으로 일본의 GDP가 지진 피해가 있었던 지난해 1분기에 대비해서 6.8%나 급감을 했고 2분기에 1.5% 감소로 충격을 다소 줄인 후에 3분기에 성장세를 회복했지만 4분기에 다시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5.6% 증가로 발표됐었던 지난해 3분기 GDP가 7% 성장으로 이제 상향 조정된 부분은 약간 맞지는 않고요. 지난해 4분기 GDP 감소의 원인이 엔고로 인한 수출 둔화였기 때문에 엔고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소화가 되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면서 이 부분이 커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혼재해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쿄전력 관련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지난해 10조 400억 원이 손실 규모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도쿄전력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손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이제 3월 31일로 끝나는 회계 기간 동안 6,950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조 40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기로 됐었고요. 사실 이 정도 규모면은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국가에서 이제 메꿔주면서 상장 폐지는 면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투자할 때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현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8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장 다시 한번 보고요.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어제 그리스 재정 긴축안이 통과되면서 유럽 증시와 미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15일로 예정된 2차 구제금융 승인 여부에 글로벌 증시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포인트 하락한 1999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다소 줄인 상태인데요. 4포인트 하락한 2001포인트에 거래되면서 2000선 회복한 상태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매도했던 개인은 매수로 전환한 상태고요.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611억 원, 외국인은 344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98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째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포인트 상승한 525포인트로 장 출발해 현재는 시초가로부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14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9억 원 매수하면서 매수세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26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7% 하락한 107만 5천 원에, 현대차는 1% 상승한 22만 4천 원에, 기아차는 0.7% 상승한 6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보합권에서 32만 8,500원에, SK이노베이션은 2%대 약세 보이며 18만 6,500원에, KB금융은 1% 하락한 4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명단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0.42% 상승한 35,850원에, CJ홈쇼핑은 0.1% 상승한 26만 9,600원에, 다음은 0.08% 강보합권에서 12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11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선은 보합권에서 3만 3,800원에, OCR 머트리얼즈는 1%대 강세 나타내며 8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는 1% 강세 나타내며 41,750원에, CJ는 0.7% 상승한 65,200원에, 사바이오에는 0.4% 상승한 1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항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그리스 호재와 또 무디스 악재가 충돌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체크 포인트 짚겠습니다. 자, 먼저 하창봉 팀장님, 오늘 장에서 특징주가 있을까요? 예, 뭐 작은 종목 한 2개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예. 골프존이라는 종목이죠. 사실 오늘 우리투자증권에서 상당히 좋은 리포트를 내면서 오랜만에 한 5%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프존 같은 경우는 공모가 논란이 워낙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전 동안에 계속적으로 공모가 85,000원을 밑에 하회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우리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은 저는 약간 별로 동의는 못하겠는데 일단 읊어드리면 예. 작년 순이익이 한 460억이었는데 올해 한 720억 정도 50% 증가가 전망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존 사실 골프존 스크린 사업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의 캐파가 찼기 때문에 골프존에서 새로 작년에 런칭한 GDR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골프존 드라이빙 레인지인데 이런 골프존 GDR 사업이나 아카데미 사업에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보고서 나왔는데, 한 가지 보고서 의문이 나오는 거는 목표 주가가 기존 72,000원에서 76,000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그럼 현재 6만원 하기 때문에 증권사 목표치가 앞으로 밸류에이션상 한 25% 정도 수익률을 주고 6개월 목표 주가를 선정한다는 것은 약간 단기적인 시각밖에 못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만약 이렇게 순이익이 100억 이상 50% 이상 급증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목표가는 공모가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목표가 조금 낮다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골프존이 지금 차트만 보면 잘 가게 생겼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볼 때 이런 단번에 어떤 호재성 뉴스만으로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투자 전략 같이 드리면 최소한 65,000원 돌파할 때까지는 골프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바닥 다지기가 필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 특징주가 그 컴투스입니다. 오늘 한 11%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부터 살펴보면 제가 삼성에서 삼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컴투스를 인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모바일 게임 쪽은 국내 보면 컴투스하고 게임빌이 있죠. 근데 게임빌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 초에 삼성에서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간단히 해석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스마트폰 잘 팔아도 역시나 중요한 거는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솔솔 나왔던 거고, 지난주 1월 중순 이후부터 그렇게 게임주를 정부 규제가 많았습니다만은 역시나 정부 규제가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세가 깊을 때는 반등폭도 크다는 것이 이번에 컴투스나 게임빌, NC소프트에서 좀 대변됐다. 그래서 향후 장을 볼 때 규제가 많이 심한데 주가 많이 빠지고, 근데 그 산업 자체가 어차피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게임 산업 이런 거 했을 때는 약간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서 게임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은 조금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예, 지수는 한 2,000포인트 전에서 약간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장 마치고 무디스가 유럽 신용등급 한 6개국에 대해서 강등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저는 빠졌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뒷북을 쳤죠. 세 번째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에 큰 익스포저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채권 시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시장이 그 상승 모멘텀이 좀 필요한 자리에서 이런 거 조금 나온다는 것 자체는 공격적인 배팅이 좀 나오기 어렵다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이제 그리스 의회가 2차 구제 금연에 대해서 긴축안을 통과를 시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예상됐던 겁니다. 이제 그리스 의회 같은 경우는 강행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쪽에서 보면 외신 보도를 통해도 아무래도 공공부문의 임금 삭감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고 대규모 심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의회 측면에서는 어쨌든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강행을 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 의회가 이 긴축안에 대해서 강행을 했다는 거지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나 트르코 실사단이 그럼 돈 바로 줄게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트로이카 3사단이나 유럽 쪽에서 그리스 의회에다가 돈을 줘야 됩니다. 1,350억 유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진통이 좀 예상된다 말씀드렸고, 어차피 그리스는 3월 중순 정도에 어느 정도 150억 유로 정도의 자금 상환이 예상돼 있고, 그리스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그리스 증시는 좀 발목을 잡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오늘 잠깐 보면 제가 봐도 지금 종합주가지수 잠깐 보겠는데 사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정도에서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약간 제가 표시를 해놨죠. 시장이란 게 지금 보면 이 올라는 갑니다. 올라는 가는데 이렇게 짧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짧게 올라가지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거래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뭐? 갭입니다. 갭이 필요합니다. 근데 갭이 나오려 그러면 아침에 갭 상승 크게 출발하거나 개발하기 많이 나와야 되는데 상승세는 맞는데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갭 상승이 약한 것이고 그렇다고 내리자 그러니 외국인을 선두로 한 풍부한 유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급하게 못 내려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저는 오늘 타이틀을 상승세는 맞는데 오히려 조금 불안하다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잠깐 보면 역시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제가 특징인데 오늘도 외국인은 한 400억 정도를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 걸리는 거는 기타 법인입니다. 기타 법인에서 한 1000억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전체적으로는 100억 정도밖에 안 팔기 때문에 별거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타 법인에서 판다는 것 자체는 조금 기관 측면에서는 안 좋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장이랑 같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제 장이 삼성전자와 자동차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이 장을 2000포인트 지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선두에는 사실은 기관이 큰 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눈에 보이는 수치로는 기관이 한 800억 정도 주식을 매도를 했죠. 하지만 투신 쪽에서는 사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1300억 원을 베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잡아줬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인데 현대차 자동차를 딱 보면 이 차트는 자동차는 당분간은 바로 빠질 차트가 아닙니다. 차트나 수급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 매수 스탠스는 어제부터 만기 이후로 계속적으로 1000억대 미만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요. 전후로. 기관들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약간 지수 잡아주기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가총액 상위 일부 종목에만 매수가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관들이 사실 다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세부적으로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성규 팀장님도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그 그리스 문제가 일단 됐는데요. 일단 상승 탄력은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뭐 알게 모르게 뭐 주가 지수도 많이 상승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 탄력은 점차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이게 중국에서 그러니까 유럽 기업들에 대해서 일종의 말하는 그 바겐 헌팅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이 추세가 저는 계속해서 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사하는 것이 뭐냐면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원래 브랜드가 없지 않습니까? 브랜드가 없는데 유럽은 대표적으로 이제 브랜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 브랜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 유럽 기업들을 사들인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아시아 시장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들로 돈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나중에는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유럽 시장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오면 우리도 돈을 내보내겠다. 그런 식으로 중국은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대처를 좀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디스나 S&P나 이런 데서 이제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그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는 안 좋다고 보지만 저는 유럽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로화 같은 경우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요. 아시아 신흥국 시장들은 가만히만 있게 돼도 상대적으로 그 절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그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가서는 유럽 기업들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좀 강하게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게 되면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아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기업들이 실적이 하향 추세고 그런데 지수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론 그 증시 자체가 그 경기 자체를 선반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약간은 좀 의심이 많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 환율의 격차를 벌려놓고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대량으로 팔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외환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S&P나 무디스나 어떻게 보면 신용등급 강등시키는 게 그래도 뒷북 치더라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도 굉장히 많이 의심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쪽을 자꾸 유로 가치를 그렇게 해서 낮춰놓고서 그러고서 중국들은 가서 싼 기업들을 사고요.
저도 실제적으로 유럽 기업들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는 안 하지만 많은 기업들을 봅니다. 근데 정말 싼 기업들, 괜찮은 기업들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랑 봤을 때도 제가 만약에 그 외국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유럽 기업, 그러니까 돈이 많은 투자자라고 한다면 유럽 기업들이 지금 저도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좋게만 볼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경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업종별 투자 전략을 짜기에 앞서서 잠깐 증권사 리포트 보고 가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업종에 관심 가지면 좋을지 투자 전략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건설업종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이 400억 그리고 기관이 한 1,8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은 좀 드물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도 괜찮다, 양호하다라는 좀 부분이 일단 긍정적이고요. 일단 건설업은 지금까지 별로 좋을 게 없었죠. 각종 정부 규제가 이어지면서 좀 주택시장도 부진했고 그에 따라서 건설주도 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유럽발 재정이익이 불거지면서 경기 민감주로 이렇게 매도되면서 건설주들이 좀 수급이 꼬인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건설업종이 작년 말까지는 좀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2012년에 가서는 좀 다른 패턴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수주, 특히 이제 사우디에서 발주가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우디는 이제 중동 전체 건설 시장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따라서 사우디가 발주를 시작한다는 것은 중동 건설 발주가 본격적으로 다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현재 2011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사우디의 건설 예산이 한 1,4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것이 올해는 한 2,500억 달러 정도로 한 전년 대비 80%가량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도 이제 중동 민주화붐으로 이제 그동안 지연됐던 그리고 혹은 중단됐던 프로젝트들이 올해를 분기점으로 해서 다시 또 재개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 건설주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동에서 높은 수주 실적을 기록했던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대림산업 같은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 향후에 유망하겠다 전략 짜주셨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 분위기 보면서 투자 전략 좀 짜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000선 안착을 위한 이런 진통 과정들이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스 재정 긴축안 은혜 통과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증시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일단 15일 재무장관 회의 때까지는 일단 긴장감을 늦추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침에 발표가 됐죠. 주요 신평사들의 신용등급을 또 무더기로 하향 조정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경계감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에 대한 어떤 좀 긍정적 시향감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분간 좀 유동성 장세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아시아 증시 중에서 태국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이미 정고점을 돌파했거나, 그러니까 지난해 8월 신용등급,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되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나 오히려 그거를 뛰어넘어서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유동성이 올려오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이번 달 말 29일로 예정된 2차 LTRO가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유동성 모멘텀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3월 1일 유럽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유동성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좀 지수가 밀릴 때마다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창부 팀장님 이제 업종별 전략 짜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약간 2.5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플러스 반전을 했습니다. 예. 제가 계속적으로 장은 올라가는데 왜 불안하냐는 말씀드리냐면 불안한 게 사실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사야 될지 아니면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주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생각을 하겠죠. 대부분의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한 2050포인트까지 가고 그리고 작년 8월 주가를 회복하는 포인트는 사실 215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되는데 현재 2000포인트에서 실제로 2050포인트 가게 되면 종합주가지 기준으로는 2.5%의 상승 탄력이 있는 것이고 8월달 주가를 회복할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겠죠. 그렇게 되면 7.5%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바닥권 대비해서 한 30-40% 올라있는 개별주에 대해서 베팅을 해야 되는 안 해야 되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최소한 현금화 전략을 좀 드리는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장이 조금 2,000포인트 지지해 줬는데 차라리 지난주처럼 삼성전자 자동차는 지지부진합니다만은 화전금이라고 해야죠. 화학정유, 건설, 금융이 만약에 반등을 해줬다면 상승 탄력은 조금 힘이 좋았을 건데, 어저께만 놓고 봤을 때는 그쪽은 계속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내리는 모습이고, 오늘과도 사실 좀 비슷합니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시장이 보는 대로 어느 정도 지수는 상승합니다만은 주가 상승 탄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다.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거는 지수 상승하는 만큼 주가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탄력성입니다. 얼마나 빨리 많이 올라가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기 때문에 뭐 화학이라든지 건설, 조선 업체에 대해서는 뭐 사실 그 재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현금화는 가능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약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자동차는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 종목이고 예. 사실 화학, 건설, 조선, 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은 빼야 되겠네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아지면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섹터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만으로 좀 왔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조금은 현금화도 좀 생각하자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좀 드렸던 말씀 같습니다. 자금은 어차피 크게 뭐 거래소와 업종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거래소가 만약에 지금같이 지난 만기 이후로 프로그램 매물 영향이 조금 부담을 받고 있다면 단기 한머니 같은 경우는 코스닥 자금으로 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자금 자체에 단기적으로 뭐 테마성 종목에 가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코스닥 지수가 보여주는 대로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거래소 대비해서 확실하게 만기의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몰려있는 큰 자금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강세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에 들어가도 잘 들어가야겠죠. 뭐 테마주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어떤 단기적인 테마 흐르면 좀 굳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역시나 코스닥에서 펀더멘탈이 있는 테마라 그러면은 혹시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쪽이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 탄력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최소한 이번 주 정도는 어쨌든 거래소는 조금 현금화 과정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 코스닥은 뭐 단기적인 어떤 강세 흐름, 자금의 환머니가 좀 유입되는 점을 감안한 조금은 공격적인 배팅도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성규 팀장님께서는 조금은 큰 그림을 보시면서 외국계 자금이 지금 올해 들어서만 한 8조 정도 들어왔나요? 외국계 자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장에 국한해서 오늘장 업종별 전략을 짠다면 어떻게 짜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그 최근에 관심 많으신 우리 IT와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IT가 영역이 그 지금 없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IT 하면 대표적으로 뭐 그 나누게 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까 전에도 뭐 우리 하정우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삼성이 지금 컴투스를 뭐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전반적인 글로벌 업계들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컴퓨터를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인데 앱스토어를 만들면서 물론 자기네들이 컨텐츠 자체는 가져오지 않지만 그 컨텐츠라는 그 플랫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IT 영역 자체가 거기서도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모바일로 사용하는 그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휴대폰 사업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역시나 이것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영역이 없어지는 거죠. 한 회사 내에서.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킨들파이어라는 대표 그 태블릿 PC를 또 출시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게 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의 그 컴투스나 그 아니면 게임빌이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인수설 자체가 그렇게 거짓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루머만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IT 하드웨어 업체들과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그 경계 자체가 없어지고 인수합병 자체가 일어난다.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서 또 하나 최근에 지금 끼고 있는 게 뭐냐면 삼성과 그 KT의 지금 불협화음 같은 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도 보게 되면 뭐 이거는 뭐냐면 워낙에 그 수익성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치킨 게임도 좀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IT 업종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전망이나 그 인수합병이나 이런 상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치킨 게임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전 업계가 약간씩은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분명히 살아남고 시장 지배력을 가져가는 기업들은 큰 폭의 이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업종인데요. 어제 굉장히 좀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LG가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물론 이거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일단 대세 자체는 전기차 쪽으로 가게 되는데,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배터리입니다. 근데 LG화학이,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그 휴대폰이나 이런 그 소형 모바일 기기 쪽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LG 자체는 원래부터 자동차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죠. 배터리 자체를요. 그러니까 그런 엔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까지는 기술력은 없지만 부품업체들과 협력을 하면서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현대차나 기아차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의 경쟁 업체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현대차, 기아차의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거기서 반사이익을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싸우게 되면 그 중에서 부품업체들은 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에서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업체가 향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M&A는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유리한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냐면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만 뭐 돈을 주고 기업을 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라서 현금성 자산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뭐 기준은 기준을 두자고 한다면 일단 시총액 대비해서 약 10%의 현금성 자산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그런 기업들이 또 M&A를 하고 수익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10% 이하 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좀 매수를 하시지 마시라는 것도 역시나 오늘 투자에 좀 참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 업종별 전략 짜봤습니다. 자, 이제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 차례인데요. 하창봉 팀장님께서는 일단 조선화학 이쪽에서는 현금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그럼 어떤 종목 사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장은 저는 약간 흥겹정이 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KTNG인데 사실 뭐 KTNG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보다는 시장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오늘 관심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자산 비중에서 한 10% 정도는 방어주 성격이 좀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KTNG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코스피 방어주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할 때 되면 내려가고 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개체가 좀 들어온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조금 이슈는 있었죠. 외국계 담배 회사들이 담배 가격을 올리고 KTNG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그런 계획 없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빠졌다고만은 못 보겠고, 또 하나 뭐 최종이 어제 뭐 또 웅진코의 인수 관련해서 KTNG가 조금 거론된 거 있습니다만은, 물론 나중에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KTNG가 굳이 정수기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 좀 조정을 받았고, 사실 뭐 목표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매수 전략 봤을 때는 한 73,000원 밑에서는 매수한다는 관점 좀 갖고 계시고, 제가 판단할 때 KTNG는 8만 원이 마에 8만 원입니다. 제가 연봉을 잠깐 보겠는데, 예. 혹시 주식 투자하시면서 연봉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연봉을 한번 보시면 KTNG 같은 경우 2007년 이후로 8만 원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즉 KTNG 담배 팔고 인삼 팔던 이 회사가 어느 정도 8만 원의 주가는 고평가라는 것을 최근 5년 동안 인식을 시켜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약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수익은 높게 잡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버슈팅까지 감안해서 8만 3천 원 잡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대신 손절 라인을 좀 중요시 생각합니다. 7만 5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진입 자체가 제가 어차피 시장 방어적인 성격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방어적인 성격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만약 시장이 올라가고 이 종목이 내려갔을 때는 7만 5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최대 6만 3천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목표 종목을 선정하고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조정을 받는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을 누린 방어주 성격을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가나 목표가만큼이나 7만 500원을 제시하는 손절 라인 꼭 지켜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 KTNG를 주셨고요. 포트에서 한 10% 정도는 방어주 편입하는 거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성규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저도 좀 약간 시장 자체는 보수적이라서요. 예.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유럽에 그 바게넌팅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착안한 건데, 일단 중국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게 뭐냐면 그 올해 그 전력 부족이 한 4천만 킬로와트 정도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1인당 에너지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유럽 기업들이니까 유럽이 어느 정도 살아나게 됐을 때는 저는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 에너지 관련 투자가 가장 많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성강밴드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성강밴드입니다. 그래서 성강밴드 자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피팅 업체고 대부분 보게 되면 일단 조선 발전 설비 그 석유화학의 그런 피팅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에너지 부분에 이제 차가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어떤 그 에너지 수요에 대한 증가 때문에 좀 상승세는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보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크게 뭐 손절가를 크게 잡다거나 그렇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2만 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예. 목표 저가는 역시나 뭐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2만 6천 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규 팀장님 오늘 관심 종목은 성광밴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받아서 점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각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